사의 모멘텀 투자 가겠습니다.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통화정책회의 FOMC에 주목하자고 하셨습니다. 예,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10월달 FOMC 회의 그동안에 좀 경계감이 많았습니다만은 현재 좀 분위기는 오히려 이 기대감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연내 FOMC 회의가 이제 9월달과 10월달, 12월달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9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미국 출구 전략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경계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미국 경제 상황이나 이 실업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9월달에는 양적 완화 축소를 하지 않았고요. 결국 이제 남은 연내 기간 내에서 가능한 시기가 바로 10월달과 이제 12월달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미 이제 10월달에는 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12월달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최근 분위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미국 정부, 연방 정부의 셧다운 영향 때문에 아마 10월달은 좀 힘들 것 같고 심지어는 12월달도 힘들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다음 주에 10월 FOMC 회의 결과물에서 일단 양적 완화 축소가 여전히 지연이 되고 그 시점에서 또 12월달도 즉 연내도 힘들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일단 시장은 11월과 12월까지 시간을 좀 벌어놓게 되고요. 결국 출구 전략이 지연된다는 얘기는 이제 달러보다는 이 달러 대체 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한국 증시 연내 좀 강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 수급과도 연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는 화면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고요. 그 아래가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인데 어쨌든 한국 증시는 원달러 환율과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죠. 달러 강세 시 일단 외국인들이 수급이 꼬이면서 한국 증시가 떨어지고요. 장기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원화가 상대 강세를 보일 때 우리 한국 증시로 외국인들 자금이 화려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6월 달에 미국 출구 전략 얘기가 한번 나올 때 살짝 달러 강세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미국의 출구 전략이 시작되더라도 아주 점진적일 거다라는 부분과 또 출구 전략이 당장 공격적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다시 시장에 확산이 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달러 약세는 외국인들의 달러 대체 자산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우리 이머징 주식시장 쪽으로도 돈이 들어오고 특히 이머징 내에서도 한국 증시 쪽으로 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현재 외국인들 매수를 이끌고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일단 12월 달 FOMC 회의 때까지는 미국의 출구 전략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달러의 어떤 약세, 즉 원화 강세가 상대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강하게 샀지만 일단 12월 초까지는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여전히 다음 주 FOMC 회의는 우리 국내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FOMC 10월 29일, 30일이에요. 다 현지 시간으로 보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 되는데요. 출구 전략이 좀 지연되는 분위기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요, FOMC 분위기 자체는 알겠는데 종목을 어떻게 좀 연결해서 공략해야 됩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도 유실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미국의 어떤 출구 전략 지연은 결과적으로 현재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달러, 그다음 양적 완화 지속되고 있는 달러의 약세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대체 자산 쪽으로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 한국 증시에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이런 원화 강세가 나오게 되면 IT나 자동차 입장에서는 좀 피해를 보게 되죠. 하다 보니까 이 증시에 돈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IT 자동차 쪽으로 돈 들어오기에는 좀 환경이 아니다는 거죠. 이런 맥락을 놓고 본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순환매가 유입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관심주로는 고려아연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한국 증시 수급은 개선되는데 IT 자동차 쪽으로 좀 들어오기 힘들다면 IT 자동차가 아닌 다른 업종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본다면 원화 강세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즉 외화부채가 많거나 또는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는 이런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자재 가격, 기금속 가격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금속 관련주들도 관심이 필요한데요. 관련해서 일단 기금속 강세 수혜주로 오늘 고려아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11월 달에 이벤트가 하나 있죠. 우리 한국에도 이제 추석이 있는 것처럼 인도에는 이제 디왈리라고 하는 이 빛의 축제 기간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추석 기간에 이제 고향 이동하는 것처럼 인도 같은 경우도 이 디왈리 축제 기간 동안에 고향으로 이동을 해서 많은 분들, 가족들이 서로 만납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축제 기간 약 한 3, 4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축제 기간 동안에 1년치 한 20%의 금을 소비를 한다고 하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인도인데요. 일단 그런 맥락을 제가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금값 강세가 일단 좀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 고려아연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서 현재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 흐름인데요.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금값 동향이고요. 아래가 이제 고려아연의 주가 동향입니다. 2011년도에 이제 금값이 이제 상투를 치고 어찌 본다면 이제 줄기차게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특히 올해 들어서 금값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인도 쪽에서 이제 금에 대한 관세를 붙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행보하다가 금값 꺾이면서 같이 꺾여버린 모습으로 전개가 됐었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 금값 자체가 일단은 7월달 이후로 지금 바닥을 치는 모습이다라는 부분과 최근에 일단은 인도 빛의 축제를 앞두고 이제 금값이 조금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양적 완화 축소 지원과 맞물려서 이 금값의 추가 상승이 저는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 고려아연의 주가 턴어라운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강하게 한번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춤하다가 7월달 이후로 꾸준하게 지금 비중을 늘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이동평균선 지금 역별에서 정별로 전환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강한 하반 경직과 함께 턴어라운드를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3분기 영업이익도 시장 추정치 대비 지금 크게 상회할 걸로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였습니다. FOMC 관련해서 오늘 이 금 관련주죠. 고려아연 주목하자고 하셨어요. 김문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